여러분 안녕. 오늘은 선생님이 갑자기 코로나에 걸리는 바람에 4회 38, 39, 40을 영상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사 아니겠습니까? 잘 보시고 시험 범위 마지막 4회 마지막 부분이니까 준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영상 댓글 또는 선생님한테 연락을 주시면 바로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38번. 박스에 있는 문장을 넣을 거예요. 그런데 박스를 먼저 읽어보면 This temperature는 이 온도는 is of the surface of the star. 별의 표면이래요. 그런데 이 별의 표면이라는 게 뭐냐면 동격해서 the part of the star인데 별의 일부분인데 그게 뭐냐? Which is emitting the light that can be seen. 보여질 수 있는 빛을 내뿜고 있는 별의 일부인 별의 표면이다 라고 했어요. 박스를 보고 얻을 수 있는 힌트를 최대한 뽑아내야 하는데 첫 번째, 이 온도라고 하는 이 this라고 하는 게 좀 수상하고요. 그 다음에 스타의 표면입니다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글은 아무래도 온도라는 소재와 별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유념하면서 아래를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One way of measuring temperature, 측정하는 것, 온도를 측정하는 한 가지 방법은 발생합니다. 언제? If an object가 한 물체가 is hot enough to visibly glow, 눈에 보이게 빛날 만큼 충분히 뜨거울 때 온도를 측정하는 방식 하나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보일 만큼 뜨겁다는 게 뭐냐면 such as a metal poker, 메탈로 된 금속 부직갱이 같은 건데요. 어떤 부직갱이냐? That has been left, 남겨져 있었던 거예요. 불 속에서 남겨져 있던 불 아궁이 같은 데다가 부직갱이를 하나 넣고 있다가 빼보면 끄트머리가 빨갛게 되는 거 뭔지 아시죠? 그런 것처럼 충분히 뜨거워서 눈에 보인다라는 거네요. 그런 걸 보면 온도를 측정할 수 있대요. 아직까지는 뜨겁다 뭐 요 정도만 나왔지 우리 박스에 있었던 온도와 별 둘 다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1번에 들어가기엔 약간 지금 좀 이른 감이 있네요. 온도와 관련한 표현은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팅을 해놨고요. 별과 관련한 표현은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팅을 해놨으니까 유의하면서 봅시다. 1번 뒤에 갈게요. The color of glowing object, 빛나는 물체의 색깔은 관련이 있어요. 어디에? Its temperature. temperature란 단어가 막 나왔어요. 그것의 온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땡땡. As the temperature rises, 온도가 높아지면 the object는 is first red 하고 첫 번째 먼저는 빨간색이고요. 그 다음에는 오렌지색이 되고 and finally gets white, the hottest color. 그리고 나서는 마침내 흰색이 되는데 이거는 제일 뜨거운 색깔이래요. 그러니까 물체가 어떤 색깔을 내면서 빛나고 있는지를 보면 대략 온도를 순차적으로 색깔에 따라서 알 수 있다라는 거네요. 아직까지도 온도에 관한 이야기만 나왔어요. 그러면 뒤로 가봅시다. The relation between temperature와 color of a glowing object, 빛나는 물체의 색깔과 온도와의 관계는 유용해요. 누구한테? 천문학자들한테도 유용하대요. 천문학자니까 이제 별이라는 소재랑 좀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3번 뒤를 보니까 드디어 별이 나옵니다. 별의 색깔은 is related to their temperature. 그것들의 온도와 관련이 있어요. 드디어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팅 되어 있는 스타라는 소재와 템퍼레처가 둘 다 나왔어요. 그러면 모르긴 몰라도 이 뒤로 들어가야 하겠잖아요. 4번 아니면 5번 둘 중에 하나가 답일 거예요. 계속 가볼게요. 별의 색깔은 온도와 관련이 있는데 and since 여기서는 because로 해석할 거예요. Since people cannot as yet travel the great distance to the star.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여행할 수 없어요. 뭐를? 별까지의 그 먼 거리를 여행할 수 없고 and measure their temperature in a more precise way.
더 정확한 방법으로 그들의 온도를 측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아직은 몇백 광년 떨어진 별한테 직접 온도계 꽂아가지고 템퍼레처를 이렇게 measuring 측정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문학자들은 rely on their color, 그 별들의 색깔에 의존합니다 라고 하네요. 4번 뒤에 볼게요. The interior of the star인데요. 별의 내면이죠. 내면. 근데 박스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요. 박스에는 별의 표면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표면도 나오고 내면도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뭔가 논리적으로 뭐가 먼저 나와야 될지를 고민을 해봐야 하는데 일단 끝까지 봅시다. 별의 내면은 is at much higher temperature, 훨씬 더 높은 온도에 있대요. Though it is concealed, 비록 그것이 숨겨져 있을지라도, 내부는 안 보일지라도 별은 내부의 온도가 훨씬 높대요. 마지막 부분. But the information obtained from the color of the star, 그런데 별의 색깔으로부터 얻어진 정보는 여전히 유용합니다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스타와 템퍼레처 두 가지 소재가 나와 있는 4번과 5번 중에서 골라야 하는데 아까 유의해서 보자고 했던 박스 안의 요소가 뭐였냐면 이 온도라는 요소예요. this. 이 this가 뭐냐는 거지. 이 온도는 그 다음에 뒤에 봤더니 별의 표면이래요. 이 온도는 별의 표면의 온도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5번에다가 넣잖아요. 그러면 this temperature의 이 this가 뭘 가리키게 되겠어요? 바로 앞에 나온 문장이잖아요. interior of the star가 되겠죠. 그러니까 별의 내부에 있는 온도는 별의 표면에 있는 온도이다 라는 문장이 돼버려요. 박스가. 그러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5번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4번에 넣었을 때 이렇게 이제 맥락이 흘러가겠네요. 별의 색깔은 온도와 관련이 있는데 직접 잴 수 없으니까 천문학자들은 별의 색깔에 의지해요. 이때 이 온도는 별의 색깔에서 보여지는 그 온도는 별의 표면의 온도입니다. 근데 내부의 온도는 훨씬 뜨겁지만 숨겨져 있어요. 하지만 얻어낸 정보는 즉 표면에 있는 온도를 보고 얻어낸 정보는 여전히 유용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줄 거예요. 그래서 답이 4번이 되어야 하는 정확한 근거는 바로 이 this temperature는 surface를 나타낸다. 표면이다. 표면의 온도다. 라는 요 두 가지 요소를 보고 5번에 들어가면 this temperature가 가리키는 게 interior of the star가 되니까 안 되는구나를 하면서 답은 4번이다 라고 검증을 해주시면 되겠지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그러면 이제 이걸 주제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주제는 뭐라고 써볼까요? 별의 표면 색깔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다? 온도를 알 수 있다. 물론 내부의 온도는 더 뜨거운데 그거는 직접 볼 수가 없으니까 표면을 보고도 표면의 온도를 우리는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옆에다가는 글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이거는 지난주에 공유했던 PDF 파일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더 훑어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이제 39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9번 마찬가지로 박스를 읽으면서 힌트를 찾아내야 되는데 but으로 시작하네요. 굉장히 수상하죠. But by the 1970, 1970년대에 사이콜로지스트들은 깨달았어요. 뭐를? There was no such thing as a general creative quotient 이네요. 그런 것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뭐 같은 거냐면 일반적인 CQ 창의성 지수, 창의력 지수라는 것은 없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예요. 그런데 이 박스에서는 힌트가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 멋으로 시작했다. 역접으로 시작했으니까 앞에는 이 문장 앞에는 얘랑 반대되는 내용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근데 이 문장에서는 심리학자들이 이제는 그런 게 없다는 걸 이제 깨달은 거잖아요. 그러면 앞부분에는 뭐가 나와야겠어? General Creativity Quotient 라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라고 하고
그런데 70년대가 되니까 인제서야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렇게 흘러가야 논리적으로 말이 맞겠잖아요. 그래서 글이 이렇게 흘러가겠다를 생각하면서 아래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Holy Grail of the First Wave of Creativity Research는 창의력에 관한 연구의 첫 번째 물결의 궁극적 목표는, 즉 창의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을 때, 처음 시작했을 때 목표로 잡았던 건 뭐냐면 personality test래요. 성격 테스트래요. 뭐 하려고 하는 성격 테스트냐? measure, 측정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창의력을 측정하려고 하는 성격 테스트였다라고 합니다. 잠깐, measure general creativity ability잖아요. 근데 박스에서는 그런 거는 없댔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은 먼저 예전엔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아니더라라고 통념을 반박해주는 형태의 글인가 봐요. 계속 읽어볼게요. In the same way that IQ measured general intelligence. IQ라고 하는 게 전반적인 지능을 측정했다라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일반적인, 전반적인 창의력을 측정한다라는 게 처음 창의성을 연구할 때 했던 목표였다라고 합니다. A person creativity score는 한 사람의 창의력 지수는, 창의력 점수는 말해줘야 돼요. 우리한테 이것을요. tell 수요 동사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나왔네요. 우리한테 뭘 말해줘야 되냐면 그 또는 그녀의 창의력의 잠재력을 말해줄 수 있어야 한대요. 어디에서? In any field of endeavor. 노력이 있는 어떤 분야든지 간에 잠재력을 말해줄 수 있어야 한대요. 뭐처럼? Just like an IQ score is not limited to physics, math, or literature. IQ 점수가 물리학이나 수학이나 문학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즉 IQ가 높다라고 하면 국영, 수, 사, 과를 다 잘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한 과목에만 리미티드 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크리에이티비티 스코어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전반적으로 노력에서 쟤가 얼마나 창의적일 수 있는가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대요. 여전히 제너럴 크리에이티비티 어빌리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거 가볼게요. Creative people은 창의적인 사람은 aren't creative, 창의적이지 않아요. In a general universal way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식에서 창의적이지 않대요. 2번을 기준으로 지금 뉘앙스가 바뀐 거 느껴지십니까? 여기까지는 창의성 지수라고 하는 것은 제너럴하게 일반적으로 전부 다 창의적일 거야 라는 걸 보여줘야 한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데, 뭐처럼? IQ처럼. 근데 2번 뒤에서부터는 창의적인 사람은 전반적인 면에서 창의적인 건 아니래요. 부연 설명 한번 볼게요. They are creative in a specific sphere of activity or particular domain. 그들은 창의적이에요. 어디에서? 특정한 범위에서. 활동의 특정 범위, 즉 특정한 영역에서 창의적이래요. 위에랑 말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2번에다가 벗이 들어간 요 문장을 넣어줘야 말이 되는 거지. 처음에는 IQ 점수처럼 크리에이티비티라고 하는 것도 일반적인 전반적인 창의력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70년이 되어서야 심리학자들은 그런 건 없구나 라는 걸 깨달았대요. 그래서 창의적인 사람은 전반적인 보편적인 방식에서 창의적인 게 아니라 특정 영역에서 particular domain에서 창의적입니다 라는 걸 이제는 알게 됐다 라고 이제 흘러가네요. 3번 뒤에 가볼게요. We don't expect the creative scientist. 예를 들어주고 있어요. 우리는 기대하지 않아요. 창의적인 과학자가 to also be a gifted painter. 재능 있는 화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즉, scientist, science라고 하는 영역에서 창의적인 사람이 아트의 영역에서도 창의적이다 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
particular 도메인에서만 창의적이니까요. 또 a creative violinist는 창의적인 violinist는 may not be a creative conductor. 창의적인 지휘자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And a creative conductor는 그리고 창의적인 지휘자는 may not be very good at composing new work. 새로운 작품을 작곡하는 걸 그렇게 잘하지는 않을 거예요. 바이올린의 창의적인 사람은 바이올린 영역에서만, 지휘를 창의적으로 하는 사람은 지휘에서만, 작곡을 창의적으로 하는 사람은 작곡에서만 이렇게 특정한 범위에서만 창의적일 거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마지막, 사이콜로지스트들은 그래서 이제는 알아요. That creativity는 영역 특정적이다라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라고 글이 마무리되고 있네요. 2번을 기점으로 옛날에 가지던 생각 그리고 변화된 생각 이렇게 나눠지고 있어서 답은 2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제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주제는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제일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 창의성이라는 거죠. 또는 창의력이라는 거. 창의성은 영역에 되게 특정한 영역에서만 나타나는 거잖아요. 영역 한정적이다. CQ 창의성 지수라고 하는 게 높다고 해서 모든 영역에 창의적인 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창의성은 도메인 스페시픽하고 제너럴하지 않다, 유니버설하게 크리에이티브한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IQ랑 비교를 해가지고 알려주는 글이었습니다. 마지막 걸로 넘어가 볼게요. 40번 가겠습니다. 요약할 건데요. 이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The great irony, 엄청난 아이러니가 있대요. Of performance psychology, 퍼포먼스 심리학의 큰 아이러니는 뭐냐면 that it teaches each sportsman to believe, as far as he is able, that he will win. 그 심리학에서는 가르친다는 거예요. 각각의 스포츠맨한테 믿도록 가르친대요. 그가 가능한 한 뭐라고 믿도록 가르치냐면 그가 이길 거다라고 믿도록 가르친대요. 아이러니가 아직 뭔지는 잘 어떤 점이 아이러니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심리학에서는 모두 네가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믿도록 한대요. No man doubts.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아요. No man indulges his inner skepticism. 어느 누구도 그의 내면의 회의론에 의심하는 그런 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That is the logic of sports psychology. 그게 바로 스포츠 심리학의 논리예요. 모든 선수가 다 자기가 이길 거라고 믿어요. But only one man can win. 근데 오직 한 명만 이길 수 있어요. 이런 게 아이러니한 점이죠. 모든 선수들은 다 자기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경기에서 1등은 한 명이잖아요. 한 명 또는 한 팀이잖아요. That is the logic of sport. 그게 바로 한 명만 이기는 게 스포츠의 논리입니다. Note, 알아차리세요. 주목하세요. The difference between a scientist and an athlete. 과학자와 운동선수 간의 차이점을 눈여겨보십시오. 과학자는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팅 해놨고요. 운동선수에 대한 이야기는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팅 해놨습니다. 다웃은 의심은 as a scientist stock in trade입니다. 의심은 과학자들이 맨날 하는 일이에요. 일상적인 업무예요. progress는 이때는 과학자들의 진보겠죠. 과학적 진보는 만들어져요. by ing 하고 and by ing 함으로써네요. Focusing on the evidence that refutes the theory. 이론을 반박해주는 증거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improving the theory accordingly. 그에 따라서 이론을 개선함으로써 즉 어떤 이론을 세워놓고 발레를 계속 찾아보고 그 이론을 정비해 가는 게 즉 과학적 진보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래요. 그래서 skepticism이라고 하는 것, 회의론은 즉 의심하는 것은 is the rocket fuel of scientific advance. 과학적인 진보의 과학의 발전의 추진 연료입니다. 과학자들한테는 회의론 또는 의심이 꼭 필요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다웃은 누구한테? 애틀리트들한테는 운동선수들한테 의심은 is poison, 독입니다. 안 좋네요. 얘네들은.
progress는 이때는 운동선수들한테 진보겠네요. 운동선수들한테 진보란 만들어줘요. 뭐 함으로써? By ignoring the evidence. 증거를 무시함으로써 만들어진대요. 무슨 말이냐면 It is about creating a mindset. 다음과 같은 사고방식을 만드는 건데요. 어떤 사고방식이냐면 That is immune to doubt and uncertainty. 의심과 불확실성에 면역이 되어 있는 사고방식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증거를 무시하는 그런 것이래요. 면역이 됐다. 의심과 불확실성에 면역이 됐다는 것은 의심이 들어도 그냥 무덤덤하고 별스럽지 않다는 거겠죠? 영향받지 않는다. 그런 마인드셋을 운동선수는 가져야 진보가 일어난다라는 거네요. Just to reiterate, 다시 되풀이해보면 From a rational perspective, 이성적인 합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This is nothing less than crazy. 이것은 다름 아닌 미친 거예요. 어떻게 증거들을 다 무시하고 불확실한 것에 별로 무덤덤할 수 있겠어요.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합리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Why should an athlete convince himself? 왜 운동선수는 본인을 확신시켜야 할까요? 뭐라고 확신시키냐면 he will win 할 거라고. 그가 이길 거라고 왜 자신을 설득해야 할까요? 언제도? When he knows that there's every possibility he will lose. 그가 질 거라는 모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 때에도 이길 거야 라고 스스로를 확신시켜야 하는 걸까요? 이네요. Because 왜냐하면 이기기 위해서는 one must proportion one's belief. 사람들은 운동선수는 자신의 믿음을 할당해야만 해요. Not to but to. 나레이 but be네요. to 이하가 아니고 여기 to 이하한테 자신의 믿음을 할당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 질 걸 알아도 이길 거라고 생각해야 하냐면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증거가 아니라 마음이 유용하게 잘 해낼 수 있는 무엇이든지 간에 거기에다가 자기의 믿음을 할당해 줘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잘 될 거야. 내가 여태까지 10번 저 팀이랑 싸워서 10번 졌는데도 그러면 증거로 보자면 나의 승률은 거의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 해낼 수 있어 라는 마음가짐으로 내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운동선수들의 성공이나 진보를 일으켜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글입니다. 그러면 이 글에서는 아까 초록색, 파란색 표시되어 걸 보시면 운동선수들과 과학자들이 doubt를 또는 skepticism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이언티스트들은 의심을 해야 돼요. 운동선수들은 의심을 하면 독이에요. 의심을 안 해야 돼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요약을 한번 해봅시다. unlike 뭐뭐와는 다르게네요. 과학자들과는 다르게. 어떤 과학자냐면 이러이러한 attitude가 is needed to make scientific progress. 과학적인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는 A와 같은 태도가 필요한 과학자와는 다르게니까 의심하는 태도겠죠. 의심하는 태도가 필요한데 과학자들은 그런데 스포츠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공하려면 운동선수들은 must be 해야 된대요. feelings of uncertainty를. about whether they can win. 그들이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불확실한 감정을 즉 의심과 같은 감정들을 비해야 된대요. 뭐 해야 되겠어요? 없애야 되겠죠? 그렇게 의심을 하면 독이 된다 했으니까 A번에는 의심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될 것이고 B는 이러한 불확실성의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가 들어가면 될 거예요. 그러면 선지를 보시면요. A, B 를 보시면 A에서 회의적인 skeptical 한다는 단어가 바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 A번 보시고 B번에는 없애야 된다, eliminate 제거하다 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답은 2번 바로 알 수 있고요. 나머지 단어들 어렵거나 생소한 단어들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주제를 한번 그럼 정리해 봅시다. 의심 또는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과학자와 운동선수가 다르게 대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불확실성을
또는 의심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인데 누구랑 누구를 비교했어요? 운동선수랑 과학자를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군요. 여기까지 하시면 4회는 모두 끝이 났고요. 여러분 잘 한번 해보시고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 영상에 댓글 아니면 다음 주에 선생님한테 직접 질문을 하시면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여러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 화이팅!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건강을 잘 챙기십시오.